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하게 되죠. 뭐 인생이 더덥다,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무상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인생이 무상하냐 무상하지 않느냐는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어제까지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또 좋아지고, 그죠? 또 반대로 좋았던 사람이 싫어지고, 이게 뭐냐면 이 우리 마음이 결정을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많단 말이에요. 실체가 있느냐? 실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 마음에서 어떤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생겨나고서부터 이 마음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심리학인데, 뭐 특히 이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제국을 설립한 알렉산더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마음과 몸은 일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심신일원론을 주장했고,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다르다. 이래서 심신이원론을 주장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 바둑 두시는 분들 보면은 응수타진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상대가 어떤 수를 뚫 건가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뚫는 수를 말하는데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응수타진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종목들을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투매를 유발한다든지, 그죠? 또는 뭡니까? 갑자기 저항대를 탁 벗기면서 신고가를 만들면서 주가를 폭등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냐면은 투매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투매를 해서 저점을 만드느냐, 또는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막 추격 매수해가지고 고점에서 막 찍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드느냐.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하나의 어떤 캔들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저점과 고점은 그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시가와 종가는 어떻습니까? 세력들이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어떤 심리 게임에서 우선한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식물 있죠? 식물에게 좋은 영양분을 줍니다. 햇빛도 주고 공기도 주고, 또는 뭡니까? 거름도 주고 뭐 물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런데도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밤새도록 소쩍새가 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한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마음의 고통이 엄청 심할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환경이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한 주 상당히 월요일부터 힘들었습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과거에 삼성이 소니를 능가할 때, 사실 이 소니라는 전자제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은 굉장히 디테일했죠. 그죠? 전문적인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이 브랜드가 소니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삼성이 소니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삼성은 누구의 눈높이에 맞췄냐면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면 고객이 사겠느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어느 날 삼성이 소니를 넘어섰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소니처럼 그죠? 전문 애널리스트가 되기 위한 그런 어떤 종목들로 보신다면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소니처럼 투자를 하려면은 적어도 투자를 5년, 워렌 버핏처럼 길면 10년 이렇게 할 때는 이는 분석력이 필요하지만은 삼성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것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특징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일주일 만에 8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이후에 70%도 나왔고요. 뭐 30%는 그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역시 뭐가 시장의 중심을 이루었냐면은 대선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이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인맥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이번 주에는 약간 정책 관련한 종목으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지역화폐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민 정책이라든지 뭐 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종목들 보면 웹캡시라든지 또는 뭐 코나이가 조금 상승을 많이 하니까 지역화폐 쪽으로 뭐 그쪽으로 좀 움직이고 저출산 중에서 뭐 꿈비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또 이민 정책으로 오픈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던 이 재료를 안고 있는 이와 같은 종목들은 단숨에 이렇게 꺼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또 어떤 사이클을 도느냐 이런 것들도 체크해보는 전략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핫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인데 사실 이 양자 컴퓨터 같은 부분은 뭐 AI를 통해서 많이 움직여졌는데 구글에서 그죠? 10자년을 땡길 수 있는 10자년이 10의 25 제곱이라고 하는데 와, 어마무시한데 뭐 1조 곱하기 1조다 뭐 이러는데 그거를 단숨에 5분 안에 뭡니까 당길 수 있는 칩을 개발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상한가 두 방을 막 치는 S게이트 같은 이런 부분들. 뭐 제가 제 유튜브도 간간히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말씀드리고 상한가 2연장을 가고 대선주도 말씀드리면 급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고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얻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뭐 그 외에도 KCS라든지 또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톰 같은 경우, 뭐 드림시큐리티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시장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 그죠? 대선 테마 그리고 양자 컴퓨터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뭐 머스크 관련한 자율주행 그죠? 이 자율주행도 지금 머스크의 테슬라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뭐 프론티어라든지 SOS랩이라든지 뭐 그죠? 이런 종목들 YS 랭크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라이콤, 라닉스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보면은 머스크의 어떤 행보라든지 테슬라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AI 같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개별 종목으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비보존 제약 같은 경우는 비마약성 뭐 그와 관련돼서 품목 허가를 얻었다 해서 뭐 상한가가 좀 쳐버리는 결국 이 바이오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개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재료가 강한가 강하지 않는가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면은 시장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강하게 이렇게 좀 분출할 때는 요즘 약간 좀 보면 기본 2연상 정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도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도 뭐 2연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맞아진다면은 그 세력들의 움직임도 강해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유증 때문에 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그죠 뭐 납품 계약이라든지 뭐 단위가 좀 컸잖아요. 뭐 2조 원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그 무거운 종목이 또 상한가를 쳐주는. 그러나 이제 그 펩트론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상은 쳤지만 약간의 어떤 매물벽들이 있고 유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이 지금 비보존처럼 상한가는 치지는 않지만은 여튼 지속력을 갖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주 여기서 말씀드렸던 루닛 같은 경우도 뭐 30%가 넘는 단기간에 그런 어떤 수익 구조가 나왔는데 루닛도 역시 보면은 기간이 많이 연기금이 많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뭡니까 기관들의 어떤 매수가 강해졌을 때 이 루닛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재료가 있느냐 재료가 없느냐, 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수급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에서 종목들이 이번 주는 많이 움직여줬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 코너는 이제 뭐 우리 이델리 TV에서도 유튜브 올라가고 그죠? 제 유튜브도 제가 좀 홍보를 해드리잖아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서 3분 코치 아침에 이제 짧게 올려드렸던 종목들이 뭐 말씀드리면 상한가 2연상 그죠? 뭐 26% 급등 어제도 뭐 신규 종목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흐름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이제 또 제가 주말 특집으로 올려드리고 또 장 마감 이후에 또 우리 또 회원님들이 어떤 투자를 했고 어떤 뭐 종목을 제가 뭐 드렸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고를 하셨다면은 여기에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뭐 또 제가 뭐 범량건영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은 2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다면은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만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심리잖아요. 오늘 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진짜 이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이 심리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심리 게임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 어렵잖아요. 사람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이 조급했을 때는 항상 어떠냐면은 혀를 찌르는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허점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투매라든지, 그죠?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신용 몰빵을 했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투매를 딱 유발했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주식시장은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종목이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전제를 여러분들이 호가창이나 여러 부분들을 통해서 익힐 수가 있다면은 주식은 저는 정말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장에서도 지금 여러분들 시장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제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방법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니처럼 할 거냐 삼성처럼 할 거냐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죠?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자금이 많아가지고 워렌 버핏처럼 내가 뭐 5년, 10년을 둔다면은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대부분 지금 요즘 힘드시기 때문에 생계형 주식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생계형 주식은 어떻게 하는가를 제 유튜브에 오셔서 좀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심리와 수급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사실 이 주식은 그러잖아요. 뭐 옛날에 침대는 과학이다 이러듯이 주식도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심리와 그죠? 또 우리가 이 과학이라는 체계화된 이런 부분이 같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치우치거나 또는 뭡니까? 너무 또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제한 경험에 치우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융합시켰을 때 여러분들에게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상승하는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상승하는 종목은 추세를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상승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승하는 종목도 파동을 낼 때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냐면은 지금 개별 종목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상한가를 빵빵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추세를 타면서 따북따북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 되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이 기준은 상한가를 쳤을 때 매도 라인과 상한가를 치지 않고 올선을 타면서 가는 매도 라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치는 종목의 그 매매 방법 그리고 상한가를 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의 매매 방법 이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느냐? 그것도 때로는 다르다는 거죠. 어떤 날은 상한가를 쳤다가 다음 날 푹 밀었다가 예를 들어서 범량건영 같은 경우는 2연상을 치고 다음 날 어떻게 했습니까? 13%까지 거의 뭐 한 15%팍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리고 다음 날 20% 당기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준들이 과거하고 맞느냐? 안 맞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수들이 이런 형태를 하구나. 이제는 이런 형태를 하구나. 자꾸 바뀌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소니처럼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볼 때 어때요? 전부 소니처럼 하는 그는 유튜브 이론적인 거 환율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거는요. 주가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오고 그건 당연한 그런 이치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치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이 움직이는 그때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가속도의 법칙인데 가속도는 어때요? 한 번 오르기 시작하는 종목은 이거는 이제 뭐 관성의 법칙은 추세를 이렇게 타는 거라면 가속도는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쳤어요. 다음 날 어떻게 또 상한가를 쳐야 돼. 갭을 뜨고 또 어떻게 또 상한가를 쳐야 되고. 그러면 상을 치는 종목은 계속 상을 쳐줘야지 상을 수도하는 그때는 뭡니까?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원칙이지만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나요? 또 눌림을 주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용 반작용이라는 이 법칙이 있는데 이 상승하는 종목이 그죠? 어느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예요? 이 추세라는 거는 뭡니까? 5일선을 말하거든요. 이 5일선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은 상을 치든 추세든 모두 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눌림목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이 눌림목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올스를 타고가는 종목의 눌림목을 딱 이렇게 잘 잡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또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은 눌림목이 잘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하는 급등하는 종목도 잘 안 맞고 어떻습니까? 이 그 추세를 타면서 한번 짝대 양봉을 내줬던 종목들도 잘 이 눌림목이 잘 맞지가 않다라는 거.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 있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하락을 하면은 주가가 어느 날 반짝 이렇게 반등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하락했던 종목이 이 저항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락도 이 매물대를 쌓지 않고 쭉쭉 빼느냐 아니면 조금 빼고 조금 빼고 조금 이렇게 빼느냐에 따라서 그 매물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쭉쭉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벽이 많이 안 쌓이잖아요.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쭉쭉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2%, 내일 3%, 또 다음 날 2% 이렇게 되는 이런 종목들은 어떠냐면은 매물벽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물벽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나요? 이 매물대를 벗겨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주가라는 거는 참 신기한 것이 이런 작용 반작용의 이 원리가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쭉 하락하고 나서는 한 번 어떠냐면 반등을 딱 줘요. 그러면 그 반등을 주면 여러분들 또 가는 줄 알고 막 사잖아요. 저항대가 곳곳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대를 뚫지는 못해요. 저항을 뚫지는 못하지만 쭉 밀어가지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종목들 보세요. 쭉 밀었던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한가 한번 뻥 쳐주죠. 그럼 여러분들 와 이게 가나 이래 생각하지만 그건 뭐다?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제 유튜브에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조급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시장의 패션을 잘 파악하시게 되면은 항상 수익이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죠? 잃지 않는 매매를 하라고 했잖아. 그럼 돈을 번다고. 잃지 않는 매매를 자꾸 하시다 보면 그다음 뭐냐?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10번 해가지고 그죠? 한두 번 수익 내고 8번 깨지면은 그건 안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내가 뭐 8번 깨지는 거는 100주 샀지만 뭐 내가 수익 내는 한두 종목에 뭐 10,000주, 10만 주를 때려서 수익이 커졌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거꾸로 됐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계좌가 무너지는 것은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다우 지수는 뭐 오늘도 좀 약간 조정을 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이렇게 될 때 볼록볼록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뭐 트럼프가 어젠가 그죠? 주식시장에 자기가 뭐 타종을 올리고 이랬을 때 뭐 주가가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경고가 아니냐. 지금 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면은 주가가 계속 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얘기들도 나오는데 뭐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주가가 빠질 거라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1월 20일 집권을 위해서 뭐 세계 각처에 많은 뭐 파티도 하고 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하는데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입장료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정도 줘야 아마 들어갈걸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는 절대 그냥 뭐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모든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가를 하락시켜도 뭔가 누군가가 그죠? 또 다른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시장보다도 오늘 지금 우리 시장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우리 시장 이날 이번 주가 블랙 먼데이였죠, 그죠? 이날 뭐 종합지수가 뭐 2%, 5% 이래 빠진다라는 거는 상당히 대형 악재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 이때 하루에 날라갔던 돈이 140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스운 게 뭐냐면 지금 자꾸 여러분들은 외국인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외인이 샀다, 외인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그랬잖아요. 지금은 기관화 장세다. 기관이 지금 잡아주고 있다. 지금 외인들은 어떠냐면은 지금 그 외국의 어떤 경제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한국 망해라 망해라. 그 왜 자꾸 망해라 망해라 하겠어요. 자기들이 이 한국 시장의 주식 시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전부 싸구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기업인데도 지금 현재 환경이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망해라 망해라 해서 쌀 때 온팡 잡아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까? 한번 해먹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우리 시장에서 이 기관들이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너무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그런 기대 심리를 조금 내려놔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러거든요. 외국인이 사야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그것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이 사고 우리가 기관이 사고 이래 사주면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텐데 지금 개인들이 11월, 12월 이 사이에 저기 다 돈을 빼가지고 갖는 돈이 90조에서 100조입니다. 엄청난 돈이잖아요. 코스닥 시장 한 200조 됩니다. 코스닥 시장의 절반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보세요. 왜 우리가 그죠?
외국인을 사라고 부추기느냐 이거죠. 우리가 사고 우리를 주가가 올려나면은 당연히 외국인들이 살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외국인이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이런 뭐 유튜브나 방송들 보면은 좀 이건 아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의 그 고리를 좀 바꿔야 된다. 우리가 주식 사주고 기관이 사주고 하면은 주가는 올라간다. 꼭 외인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늘 4시죠. 그죠? 이제 오늘 4시에 또 똑같은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죠? 지금 요 때는 어떻게 했나요? 이제 그 지금 뭐 탄핵이 그죠? 부결되면서 우리 증시가 그날 뭐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렇게 이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지금 양봉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4시에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우리 시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집중해 보시고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뭐 금요일 날 제 유튜브에서도 좀 일부라도 좀 현금을 조금 두시고 그죠? 왜냐하면 이 현금이라는 것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주가가 여기서 급등을 한다 해도 그죠? 내가 현금 있으면 잡으면 되고 또 여기서 만약에 워스트의 경우가 되어서 주가가 또다시 뭐 이번 주처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월요일과 그죠? 이 월요일과 이런 날은 매수라고 했거든요. 저는 계속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되어서 주가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춰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거는 미리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집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 원래 이름이 도널드 존 트럼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트럼프와 지금 머스크를 이렇게 가져왔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런 어떤 전략들이 시장에 잘 먹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재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순환을 하면서 이 재료가 단번에 탁 깨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그죠?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70대, 그죠? 46년생이니까 머스크 같은 경우는 50대. 근데 생일이 그죠? 똑같은 6월 달이고 좀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죠? 둘 다 이제 이민자고, 그죠? 그리고 뭐 또 결혼도 여러 번 하고, 뭐 자식도 많고, 그죠? 돈도 많고, 그죠? 뭐 이렇게 또 뭐 흑수저에서 이렇게, 그죠? 금수저가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부분들이, 이 재건, 비트코인, 뭐 미중 갈등, 대북 관련 방산, 뭐 전통 에너지, 지금 이 바이든 정부보다는 이 트럼프는 화석 에너지, 그죠? 뭐 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좀 강조하고 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분류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건을 제일 먼저 올려놨던 부분은 왜 이러냐면은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집권하자마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종식시키고 지금 저 중동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지금 김정은도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재건을 제일 먼저 올려놨는데 사실 이 재건주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SY 스틸텍이라든지 뭐 SG라든지 그죠? 뭐 현대에버다임이라든지 그다음 뭐 대동기업 뭐 시리즈로 있잖아, 그죠? 대동금속 이렇게 재건 쪽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는 또 한미글로벌도 나오고 뭐 재건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이클을 잘 보란 말이에요. 사이클이 무조건 이렇게 빠져 있다고 못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보고 있을 때 또 얘들은 또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SY 스틸텍이 움직일 때 SG가 움직이고 또 누가 움직였느냐. 현대 에버다임이 움직일 때 다산 네트워크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였느냐. 뭐 또 대동이 움직일 때 누가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노트화 해가지고 관심창에 딱 올려놨고 그렇게 보는 전략들이 좋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거할 때. 그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인가 뭐 이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앞으로 보면은 뭐
지금 1억을 넘었지만 지금 조정 보고 있지만 또 뭐 얼마를 간다, 뭐 일가에서는 뭐 10억까지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도 이제 그 움직임이 뭐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 뭐 우리 기술 투자가 먼저 움직였고 뭐 우리 기술 투자가 움직이면서 또 뭐 위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또 하나투자증권이 또 살짝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요때 움직이고 또 요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가 그것들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도 움직였죠, 그죠? 미중 갈등이라고. 물론 지금 자기 그 뭡니까 집권할 때 지금 시진핑을 초청했는데 지금 시진핑이 간다 안 간다 얘기는 없었지만은 또 지금까지 있었던 이 미중 갈등이 어떻게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어떻습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체크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미중 갈등은 뭡니까? 뭐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터리얼이라든지 뭐 동국 RNS라든지 이렇게 히토류 관련한 거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그죠? 또는 뭐 상보라든지 티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그와 관련성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수급이 어디에 들어오는가를 여러분들께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이쪽에서 들어오고 어떤 날은 이쪽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이 대북 관련한 종목들도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좀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이 그 뭡니까 이 트럼프의 취임식에 가서 좀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 트럼프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약간의 무슨 그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도 그때 우리 또 대통령이 또 뭐 탄핵 또 이번에도 뭐 또 탄핵 얘기가 이렇게 오는데 무슨 징크스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대북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가 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먼저 움직였던 게 뭐냐면 일신석재잖아, 그죠? 지금 보면은 금요일 날 또 일신석재가 상한가를 치고 뭐 아난티라든지 물론 뭐 인디에프 같은 이런 종목들도 뭐 상한가를 좀 이렇게 치기는 했지만 또 부산산업이라든지 이렇게 그때 움직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철도 부분도 뭐 대아티아이라든지 푸른기술이라든지 뭐 대오AL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그때 움직이는 것들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움직일 때 종목들을 좀 체크해 두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방산 부분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죠, 그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갈등이 생기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를 본다면은 자국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는 또 뭡니까 어떤 말이 삐끗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거지만 뭐 조금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뭐 휴니드나 스페코 그죠 빅테 뭐 이런 거 그죠 한일 단조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통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그죠? 뭐 SDN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다면은 지금 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좀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석유, 그죠? 뭐 헝구석유라든지 한국석유라든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대명에너지나 GS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원자력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의 어떤 이런 부분. 이 정부에서도 원자력을 좀 하다 보니까 이 탄핵 관련해서 원자력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좀 밀렸잖아, 그죠? 그렇지만 또 이제 지금은 밀려 있지만 또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뭐 많이 움직였습니까? G2 파워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그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뭐 또 BHI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조선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조선 하면은 뭐 중공업 이렇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뭐 현대힘스라든지 일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노트화하고 관심장에 올렸다가 아 재료라는 것은 한 번에 죽지 않고 계속 순환하니까 차트의 어떤 위치, 이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을 때 내가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보면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머스크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AI, 뭐 드론, 스페이스 X사 뭐 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부분은 이 머스크가 자기는 전
전역을 전부 다 이제 미국에서는 일부 어느 주에서는 자율주행이 시행되고 있지만 전 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트럼프를 등에 업고 이제 이 자율주행을 시행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프론티어라든지 뭐 라이콤이라든지 그죠? SOSL이라든지 뭐 이렇게 라닉스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 AI는 너무 많아요. 지금 AI는 뭐 이스트 소프트다, 폴라리스 AI다, 그죠? 뭐 과거에 말이 상승했던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룩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때 어떻게 움직이느냐. 드론도 그렇죠. 드론도 최근에 보면은 뭐 제이션 시스템을 필두로 해서 뭐 신규 종목들, 에이럭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좀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럼 그런 것들 눈여겨 보시고 뭐 코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지금 스페이스 X사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그죠? 가게는 보면은 우주항공 하면은 AP 위성이라든지 뭐 세트랙 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또 누가 움직이느냐면 신규 종목 루미르가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자꾸 이제 변동성은 주고 있지만 어떠냐면은 요 사이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재료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도널드 존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시장의 어떤 방향들이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걸 갖다가 잘 좀 체크해 두셨다가 보는 전략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항상 특징주를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징주는 뭐냐면은 시장의 패션에 맞는 현재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세요. 뭐 월화 저점을 잡으세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뭡니까 이 수익 구조 뭐 몇 프로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정확하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막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수급이라는 거는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표대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뭐 손절가 얼마는 그 기술적 흐름이 있잖아요. 지표를 보고 하는 건데 이 수급이라는 종목은 전부 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10,000원을 깨면 안 돼. 10,000원을 깹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이거 올라갈 수 없어. 10,000원을 뚫을 수 없어. 그런데 12,000원을 갑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랜덤하다는 거예요. 이 세력, 그러니까 수급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세력 종목이 뭐고 작전주가 뭐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다 뭐냐면 세력주란 말이에요. 세력주는 이렇게 랜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종목이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재료에 의해서 그죠?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체크가 됐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물타기 이러는데 물타기와 분할 매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타기는 뭐냐? 답을 모를 때 답을 모르면서 그냥 막 하염없이 그냥 막 흘러내리면 맨날 사는 게 물타기입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반드시 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재료를 안고 있다라는 거, 그 재료는 언젠가는 쓰인다는 거, 그리고 이 호가창에서 세력이 입성해 있다라는 걸 내가 내 눈으로 봤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확신이 들었을 때는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오렌 버핏은 뭐 한 방에 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2008년도 10월 달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제일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워렌 버핏이다. 그날 하루에 걔가 95억 달러가 날라갔다. 우리나라 돈으로 11조가 하루에 날라갔지만 절대 동요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 샀다고 했잖아요. 밑에서. 더 샀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70조, 80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왜 그러냐. 걔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소니아 같은 전략을 세운단 말이에요. 아, 이 기업은 단단해.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이러니까 얘는 만약에 밀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주식을 사면 10년 이상 들고 있지 않으면 안 사. 이렇게 자기 어떤 지론이 있잖아요. 그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성공했다는 거죠. 그 성공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었다? 재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계좌를 보고 내가 그런 재력이 되느냐, 나는 그런 재력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분석이 그걸 먼저 분석하고 아, 나는 그러면 오렌 버핏처럼 할 수 없어. 나는 삼성의 어떤
그는 그걸로 트렌드로 해야 돼. 내 눈높이에 맞게끔 어떻게 사고 팔고 빨리빨리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돼. 그거를 빨리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면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동신건설, 이 종목이 몇 프로가 나왔냐면요. 87%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 시간에.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상한가 치고 이만큼 이 라인이 87%가 나왔어요. 밑에서부터 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좀 자금질이 좋으신 분들 1년에 뭐 나는 20% 수익률을 원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에이텍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 정도 나왔습니다. 파동이. 제가 이거 제 방송을 꾸준히 지금 이데일리 TV에서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지금 한 2년 정도 되잖아, 그죠?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에 관심 종목 뭐 이거 월화 저점 잡으시고 뭐 이렇게 하세요 했을 때 일주일 만에 100%막 이래 나온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있는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아시겠죠? 분할 매수를 잘 하게 되면은 충분한 수익을 빨리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들이 그게 미국 가가지고 그죠? 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가서 그 환경이 어떤지 모르는데 거기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 구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미국 뭐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외국 사람이 떠난 것보다도 우리 한국 개미가 동학 개미가 떠난 돈이 더 많다니까요. 외국인은 한 20조 빠져나갔으면은 우리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100조 가까이 빠져나갔다니까요. 어디로? 저 미국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국자가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살자고 거기 뭐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루닛입니다. 루닛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30% 넘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 루닛은 어떤 형태냐면은 얘는 지금 연기금 기관들이 많이 사요.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날아가느냐. 이거는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요. 주식이라는 거는 항상 갈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가야 돼요. 그럼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5일선을 깨면서 살짝 조정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요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급등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께서 근데 지난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될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수익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다 돌아갔네요. 열심히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자, 이 펩트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는 비만 치료제. 여기서 왜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유증. 그죠? 뭐 1,200원인가 좀 아주 많은 유증을 하면서 요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얘도 지금 보면은 뭐 재료를 보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요 지금 현재 요 저항대, 요 매물대가 조금 있지만 요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시키는가를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뭐 나빠 보이지는 않고요. 지금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얘는 지금 자율주행인데 제가 오늘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 SOS랩이라든지 라이콤이라든지 라닉스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 드리면서 프론티어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얘는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연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프론티어는 어떨 때 갈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재료를 안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테슬라가 그죠? 자꾸 상승을 하면서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한 번씩 빵빵 터트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분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이거 보면은 이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좀 오래전은 아니지만은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뭐 주말 특집으로 올리자마자 막 그냥 막 상한가 치고 막 이랬는데 얘도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약간 반도체잖아, 그죠? 얘 나쁜 애는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지금 어떠냐면은 여기서부터 제가 항상 그랬죠, 그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양봉을 쫙 뿜어낸다. 뭡니까? 수급이 형성된 거죠, 그죠? 그러면
가만히 있던 놈을 그죠? 누군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올려놨다. 뭐겠습니까? 상승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같이 하는 것보다 조금 솜씨 있는 분들께서 한번 다뤄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루닛이라는 종목은 개별적으로 많이 움직였거든요. 자기 개별 재료. AI 의료용인데 얘는 지금 막 찌라시가 많이 돈다고 했잖아요. 요 상한가를 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다. 그럼 어떤 찌라시가 도느냐? 똑같아요. 그 삼성. 우리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가장 잘 먹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삼성빨이거든요.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뭐 삼성이 직접적으로 그저 제3자 유증을 해가지고 뭐 3만 원짜리 뭐 거의 뭐 20만 원까지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삼성이 아직도 삼성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삼성이 뭔가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뭐냐면 삼성이 뭐 이렇게 뭐 좀 눈독을 들인다든지 그런 찌라시가 막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찌라시가 100% 털렸다. 100% 맞다. 이건 단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찌라시가 돌 때 상승을 했고,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아직까지 여기 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지표라는 거예요. 깨면 안 되겠죠. 깨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라인은 지켜줘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 배웠잖아, 그죠? 그걸 벗어나지 않는 라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화장품 중에서 이 VT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는 지금 뭐 아주 실적이 좋아가지고 딱딱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VT라는 경우는 어떨 때 잘 먹혀 들어갈까요? 뭐 시진핑이 뭐 트럼프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중국발 뭐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냥 괜히 그냥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 VT도 역시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 살짝 이런 패턴들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추세를 어떻게 타는가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날 이 카카오 게임즈가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대량 거래를 분출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될까요?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짱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눌림목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바로 이렇게 치솟고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눌림을 어떻게 주느냐를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그죠? 대북 관련한 종목인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 어때요? 참 멋지게 그려놨잖아, 그죠? 이 지금 저항대를 벗으면서 추세선이 완전히 살아나 있고 지금 재료나 테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눌림목과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이나 이런 것 여러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은 조금 약간 승산이 있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일신석재도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한번 다음 주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왜 그 고돌이 치실 때 있잖아요. 어때요? 뭐 고돌이 여러분이 야, 나 지금 뭐 폐가 안 좋아서 뭐 한 판 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폐가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살짝 한번 쉬는 것도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지금은 베팅하시기보다는 그죠? 충분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비축한 후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